얼굴도, 얼굴도, 취향도, 취향도, 보험도, 보험도? 보험료가 다르네? 충격! 쌍둥이 보험료 왜 다를까? 보험사마다 보장도, 보장 금액도, 보험료도 다 다르다는 거 아시나요? 대면 상담을 요시 탈부착 가능한 매직핸들로 편리한 이동, 다양한 요리 매직핸드 냄비 5종 증정. 보험 무료 진단 FMS. 도전 안보험! FMS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26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중복 보장 걷어내고 불필요한 보장 줄이고 꼭 필요한 보장 채워서 보험료도 제한드립니다. 아니, 안보험 다 똑같은 거 아니었어요? 보험료가 똑같아도 회사마다 보장 범위가 다릅니다. 질병보험. 우린 나이가 같은데도 보험료가 다르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FMS의 보험 전문가들이 같은 보험이라도 중복 보장 걷어내고 꼭 필요한 보장 채워 넣어서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제한해드립니다. 그럼 가입한 줄 알았는데 빠진 보장은요? 일일이 상담을 통해서 가족력이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에 빠진 보장 없이 채워드리니까 더 좋겠죠? 보험 이제 꼼꼼하게 비교하고 다시 설계하세요. 불필요한 중복 보장 없애고 꼭 필요한 보장은 든든하게 채우고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제한해드리는 보험 무료 진단 FMS. 대면 상담을 요시 탈부착 가능한 매직핸들로 편리한 이동, 다양한 요리 매직핸드 냄비 5종 증정.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FMS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건강한 잇몸은 어떠한 자극에도 잘 견뎌내야 합니다. 소중한 잇몸은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잇몸병의 탁월한 성분 4가지 이가탄. 잇몸 튼튼 이가탄탄. 아시죠? 이가탄. 나의 골프 친구들에게 쳤다 하면 오비고 뻑하면 뒷땅에 툭하면 산으로 가지만 언젠가는 보란듯이 잘 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럼 전 이만 잭시오가 있어 먼저 갑니다. 영리하게 위대하게 잭시오. 슈퍼에그 주졌다. 게임 끝났네. 고반발 슈퍼에그. Look around. Action. 안녕하세요. 이번 시즌부터 주간 배구 진행을 맡게 된 SBS 스포츠 신임 아나운서 신예원입니다. 찬바람과 함께 배구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시즌 저와 함께 그리고 더욱더 새로워진 주간 배구와 함께 배구의 매력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SBS 스포츠 최강 해설위원 4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주간 배구 첫 회를 맞이해서 4분을 한자리에 한번 모셔봤습니다. 사실 4분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9월이면 개강을 하잖아요. 네.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고 또 배구 시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설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10월 초까지 전국체전 대학 배구를 모두 잘 마쳤고요. 또 22일부터 프로배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남자 배구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소영 위원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시즌이 끝난 지 엊그제 같은데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저는 비시즌 기간에 아이들과 우리 아이와 좀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또 실업 배구도 좀 다녀왔습니다. 이정철 위원도 한마디 해주세요. 배구의 계절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해설 준비를 하면서
또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네. 틈틈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설위원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욱더 특별해진 주간 배구로 찾아왔는데요. 올 시즌도 네 분과 함께 끝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V리그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선수들의 등번호가 99번까지 사용 가능해졌고요. 또 비디오 판독에서도 오버넷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역시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포지션 명칭 변경이 아닐까 싶은데 관련해서 최천식 해설위원께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동안은 이제 포지션을 레프트, 라이트, 센터 이렇게 표기를 했었는데요. 한국 프로배구연맹에서 국제 표기를 따르기로 했고요. 레프트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히터, 또 라이트는 아포지 스파이커, 또 센터 블로커는 이제 미들 블로커로 포지션 변경을 했고요. 리베로의 야거는 LI에서 L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달라진 V리그처럼 저희 주간 배구도 확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얼굴이 새로운 코너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시즌을 앞둔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미디어데이 현장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미디어데이의 생생한 현장과 함께 개막전 하이라이트까지 한눈에 만나보고 오시죠. 네, 배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스포츠 아나운서 이준혁입니다. V리그는 정말 팬의 입장에서만 계속 보다가 말 그대로 이제 성덕이 된 기분을 느낍니다. 오늘 미디어데이가 열리는 청담동의 한 호텔에 나와 있는데요. 네, 아직은 잘 인사를 하기가 조금 부끄럽긴 한데 반갑습니다. 저 SBS 스포츠 새로운 아나운서 이준혁이라고 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만났던 거 기억하세요? 네? 이제 제가 V리그 중계는 처음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칭찬 많이 해주세요. 잘한 거 위주로 제가 뭐 이걸 간단하게 준비해왔는데 뭐 네. 거의 시력 검사네요. 새로 이제 합류하셨으니까 네. 힘내라는 또 좋은 말씀 많이 해달라는 아. 아부의 의미로 여기다 붙여서 아, 감사합니다. 라떼맨을 밀어내고 제가 V리그 원래 덕후였는데 네. 앞으로 이제 성덕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특히 이도영 선수 제가 진짜 좋아했거든요. 정말요? 네. 아 진짜. 모든 밴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공할 덕후 출연 약속을 받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주시는 걸로. 네, 파이팅. 어떤 캐스터의 중계를 좋아하시는지 어떤 스타일? SBS에서 뽑아야 되나요? 아니요, 뭐 K리그 또 예, 괜찮습니다. 일단 뭐 저는 이호근 아나운서. 새로운 코너 성공할 덕후에서 조만간 찾아가겠습니다. 네. 귀엽다 근데. 감사합니다. 성공하세요. 생각보다 V리그 만만치 않습니다. 이고은 선수도 제가 아마 세터 중에 제일 좋아할 거예요. 진짜죠? 네, 진짜로. 아, 진짜로. 너무 눈동자가 흔들렸나요? 네. 다 보였어요. 페퍼에 오길 잘했다 제 생각이 드는 순간은 언젠가요? 지금 이 순간. 오. 반갑습니다.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공격수. 아 정말요? 네. 연경 언니요? 연경 언니요? 아니요. 네, 박정원 선수도 이제 이렇게 중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혹시 제가 범실을 하더라도 좋은 시도였다. 네, 좋은 시도였다. 핑계는 아니지만 저렇게 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 좀 잘 이렇게 포장해주는 캐스터가 네. 좀 특별히 신경 써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아 포장 절대 시켜. 클러치박 화이팅. 파이팅.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보고 싶었어요. 아 정말요? 네. 네, 저도요. 네, 일단 이건 답정너죠? 근데 안 붙이는 언니도 있나요? 아니요, 다 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 모았습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이제 흥국생명의 김연경 선수가 우리 취재진과의 인터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슈퍼스타의 삶이란 어떤 걸까요? 안녕하세요. 주간배구 오세요 SBS로? 네. 축하드려요. 우리 팀 중계할 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뭐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뭐 잘하시니까 뭐 딱히 뭐 바라는 점은 없고 평등하게 좀 해주시기를. 좀 후배들한테 더 따뜻하게 얘기해달라고 이런 거.
뭐 따뜻할 수만은 없잖아요. 저희가 뭐 안 좋을 때는 또 안 좋다고 얘기해야 되고 아, 그렇죠. 못한 거에 대한 맞아요. 또 이 캐스터가 우리 팀 중계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본인한테 찍으라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윤성호 아나운서님도 좀 많이 알아가지고 예. 아유, 소신껏 네. 하시면 됩니다. 이정 아나운서님은 네. 근데 앞에 있는데 뭐 앞에 안 찍을 수가 없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사인 하나만. 네네. 고생 많으시네요. 별걸 다 하시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성공할 덕후 화이팅! 파이팅! 첫 만남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생각이 들고 V리그 캐스터로서 제가 자리매김해 나가는 모습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선수들의 또 진솔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볼 테니까 앞으로 저희 성공할 덕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빙글 주위를 맴돌아 사뿐 다가와 말을 꺼내요 설레는 이 기분 (2022-2023) V리그 개막전. 자, 이제 가을, 겨울, 봄 세 계절 배구 볼 시간입니다. 시작하자마자 1세트 지난 시즌 1위와 2위의 맞대결입니다. 양효진이 첫 득점 성공합니다. 개막전에 첫 득점 양효진. 자, 도로공사의 첫 득점이 그러나 블로킹으로. 자, 각도 낸 것을 양효진 선수가 왼손으로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카타리나 또 막힙니다. 다시 카타리나 나갔나요? 맞고 나가면서 카타리나의 V리그 첫 득점. 고예림이 받고 스파이크 고예림. 안예림이 올렸고 스파이크 하나 올리는 김현견. 계속되고 있죠. V 공격 야스민 뚫었습니다. 자, 이런 데서 또 현대건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안예림의 서브였고 강민경 스파이크 길게 안쪽. 이다연의 서브 날카롭게 갑니다. 날카로운 서브 득점! 이다연의 서브 득점. 임명웅 선수가 지난 시즌에 리시브 1위, 디그 1위, 수비 1위인데 이다연 서브에 강했습니다. 후세인이 들어왔고 중앙 후위에서 카타리나. 중앙에서 네. 자, 수비가 너무 잘 됐습니다. 네. 중앙에서 왼쪽을 노렸던 양효진. 서브가 역시 강하게 이다연. 서브에 2개를 기록하는 이다연. 이다현 선수의 서브 타임 때 지금 리시브가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따라가야 하는 카타리나의 공격인데 받아올리는 김현견 리베로. 황민경 스파이크 블로커. 황민경 선수가 지금 아웃사이드 히터 쪽에서 점수를 많이 내주고 있고요. 네. 짧게 떨어진 서브. 고예림 스파이크. 나이스 플레이. 고예림 4득점째. 현대건설은 국내 선수 황민경 선수라든지 양현지 선수, 고예림 선수까지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야스린 강한 서브가 통합니다. 오늘 서브에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공공이 흔들리는 김종민 감독. 역시 강한 서브가 또 통합니다. 야스민. 2세트도 주도하는 현대건설. 2세트도 8점을 먼저 현대건설에게 내주고 있는 도로공사. 2세트를 끝낼 수 있는 현대건설. 이미소가 과감하게 득점 성공. 이미소 선수의 개막전이 데뷔전 그리고 첫 득점. 맞습니다. 네. 분위기 탈까요? 블로커 맞고 어렵게. 자, 맞나요? 받았어요. 그리고 넘깁니다. 높게 처리. 이 김연경 선수의 디그는 정말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석점차. 카타리나 득점. 좋아요. 2점차. 네. 카타리나가 V리그 데뷔전인데 벌써 주민등록증 나왔네요. 지난 시즌 서브 1위 야스민 서브. 야스민 강철 체력. 야스민 중요할 때 서브 득점. 한 점까지 추격을 허용했던 현대건설. 23대20. 야스민 서브. 정대영 스파이크 블로킹. 매치 포인트. 이다연이 만듭니다. 가운데로 올리면 블로킹을 하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지금 레프트로 지금 가는 상황인데 리딩이 잘 됐거든요. 네. 야스민 강한 서브. V 공격.
그냥 나갔다라는 판정하고요. 네. 그대로 나가면서 지난 시즌 1위와 2위의 맞대결 현대건설과 도로공사의 대결에서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현대건설이 승리합니다. 아직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여줄게 완전.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We are the champion. Cheer up, baby. Cheer up, baby. 챔피언 하겠습니다. 소리도 지르고 해가지고 저희 KB 우승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V리그다. 도드람 2022-2023 V리그. 오늘 인천 대한항공전버스와 의정부 KB 손해보험스타즈의 시즌 개막전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황택이 뒤로 백시로 갑니다. 터치아웃 니콜라. 역시 파워가 대단합니다. 예. 보여줘야 됩니다. 네. 파이프로 갑니다. 디그 성공. 박진우의 연결. 라이트 백 어택. 니콜라. 뚫었습니다. 팔까지 쏘고 있는 니콜라 멜라니아. 지난 시즌 득점 6위의 링컨. 날카롭습니다. 잘 버텨냈습니다. 한 선수를 뺐어요. 황태기. 김민재 선수가 황태기에게 당하는군요. 페이크 모션에 완벽하게 당했습니다. 예. 링컨의 연결 다시 갑니다. 투스텝 연타. 원핸드 수비. 오른쪽으로 많이 떨어지죠? 오픈 강타. 블로킹. 슛아웃! 김민재 블로킹. 이번 시즌 V리그 남자부 최초의 블로킹 득점자. 대한항공의 김민재입니다. 강력한 서브. 잘 버텨냈고요. 짧게 성공. 핑크. 이제 역전 준비 갑니다. 본 뒤로 빠졌지만 직선 레커. 오른손 잡이는 절대 낼 수 없는 각도인데 예. 왼손 잡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와. 정정은 하나 노릴 거예요. 정주석. 그렇죠. 강력한 서브 에이스 정주석. 토스를 올릴 때 정주석 선수가 6번 자리 쪽으로 올려놓거든요. 네. 여기서 리시버들의 중심이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토스는 다시 5번 자리 쪽으로 가기 때문에 중심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황태기 A 속공 디그. 다시 디그 정지석이에요. 예전에 세트 포인트로 가나요? 어려운 볼. 원핸드 수비. 다시 건져 못 올렸고 넘겨요. 랠리는 끝납니다. 달려옵니다. 니콜라 이번에 퀵오픈 푸시. 볼은 넘어갑니다. 1세트는 25대 21. 정민수 약간 튕겨 길어요. 들어갑니다. 퀵오픈 블로킹. 한 선수. 대한항공 오늘 블로킹 4개째. 많이 움직이는 황태기. 라이트 백 어택. 블로킹. 오호, 김민재. 연속 블로킹의 대한항공. 두 번째 세트에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차스볼 KB 뒤로. 백시로 갑니다. 션데. 김민재가 오늘 경기를 장악합니다. 짧게 갑니다. 파이프로. 온열. 나이스 디그. 그리고 이 볼을 건져 올린 뒤에 링컨 연타 넘어갑니다. 다시 넘어와요. 다이렉트 킥 정지석. 4대0. 왜 디펜딩 챔피언인지를 이 랠리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볼이 낮았어요. 직선으로 빼네요. 와, 지금은 2차 연결까지 모두 불안정했거든요. 굉장히 빨랐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높게 올라갈 필요가 없고요. 예. 지난 시즌에 이 팀은 범실이 가장 많은 팀, 두 번째로 많은 팀이 또 KB거든요. 그렇습니다. 속공! 노마크. 확실히 속공 패스에 대해서는 아주 한 선수 세터가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블로커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 타이밍에서 속공을 뜨거든요. 박진우는 완전히 역동적인 걸렸어요. 한국민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는 강점은 아포트 스파이커의 이동혁, 링컨. 그렇죠. 또 세타 부분에서는 대체 불가한 두 명의 세타가 있지 않습니까? 유강우, 한 선수. 권준영 5번 자리. 왼쪽으로 미속공. 유강우, 한 선수 어떤 세타가 들어가더라도 네. 저런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리시브가 좋지 않을 때 속공 연결. 그렇죠. 다시 볼 대한항공. 온열. 유광우. 백시 시간차. 못을 박네요. 와, 임동혁의 시간차. 지금 이제 유광우와 임동혁이 웜업존에서 아마 저 패턴을 미리 약속을 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왼쪽 퀵오페 뒤에서 건져 올립니다. 유광우의 연결. 임동혁 꽂힙니다. 오, 오른손 공격수인데 뒤에서 올라오는 볼을 코트에 꽂아 넣었어요. 저 각이 나오네요. 오버핸드 패스. 한태기. 라이트백 어택 쭉 밀립니다. 니콜라의 공격 범실. 사이드아웃이 절실한 KB. 왼쪽 퀵오페. 마저도 쉽지 않네요. 첫 번째 세트
22대 21에서 정석이 쏘는 득점 거의가 결과적으로 오늘 경기 터닝포인트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결국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되는 KB 손해보험 넘어가는군요. 마무리하러 갑니다. 선택은 링컨. 자, 득점이에요. 디펜딩 챔피언 인천 대한항공전보스 시즌 첫 경기인 개막전 경기에서 KB 손해보험을 상대로 승점 석점을 챙기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1위 팀의 위험을 볼 수 있었던 개막전이었습니다. 올 시즌에도 우승을 노리고 있는 팀들의 이야기 잠시 후 시즌 전망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경기도 이어서 살펴봐야겠죠. IBK 기업은행과 GS 칼텍스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 이정철 해설위원께서 현장 다녀오셨죠? 네, 기업은행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은 1, 2, 3세트 모두 출발은 3, 4점 앞서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 이후에 어떤 집중력, 조직력이 무너지면서 세트를 다 내줬는데 여기에는 GS 칼텍스의 모마 역할이 컸죠. 18득점에 공격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은 37%, 점유율이 한 26%대를 가져갔는데 모마의 공격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지영 선수의 리베로 역할이 또 많이 좌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21개의 디그, 리시브 효율을 42%에 해당하는 그 안정된 리시브를 하면서 거기에 공격수의 어떤 이 공격이 상대 블로키에 떨어지는 그런 부분의 어택 커버도 그때그때 잘 해줬기 때문에 받고 때리는 조합에 오지영과 모마 선수의 활약이 뛰어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두 팀의 경기 장소연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날 경기에서는 전체적인 큰 틀을 봤을 때는 범실 싸움에서 GS 칼텍스가 범실 관리가 잘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기업은행이 이날 25개의 범실, 그러니까 세트당 8.3개가 나왔는데 범실의 개수보다는 그 시점이 되게 좀 중요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시점에서의 그 범실이 상당히 아쉬웠던 기업은행이고요. 자,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하라니까. 자, 김호철 감독도 좀 얘기하지만 지금 정신 차리고 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에서 좀 치고 나갈 때 그런 범실이 상당히 좀 아쉬웠던 기업은행이었습니다. 네, 남자부는 일요일 OK금융그룹과 한국전력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는 이종경 위원께서 중계하셨잖아요. 두 팀의 분위기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권영민 감독이 감독 데뷔하고 첫 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왔는데 이 두 팀은 아무래도 뭐 외국인 선수, 걸출한 스타가 있죠. 레오 선수와 타이스 선수의 경기라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아주 경기가 재미있는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한국전력이 3대 0으로 완승을 거두었어요. 그만큼 한국전력은 탄탄한 공격력, 조직력 이런 부분들이 지난 시즌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 하성우 선수가 이번에 영입대에 와서 전반적으로 공격수가 좋아하는 토스를 아주 안정적으로 해줬고 특히 또 타이스 선수도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주 지난번보다는 노련한 그런 경기를 펼쳤고요. 특히 이 임성진 선수가 많이 성장한 그런 좋은 경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한국전력의 삼각편대가 권영민 감독에게 첫 승을 선사할 수가 있었는데요. 반면 OK금융그룹은 레오 선수가 분전하기는 했지만 홈 개막전에서 한 경기도 이 한 세트도 따내지 못했어요. 네, 사실 제가 이날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봤는데요. 레오와 타이스, 아웃사이드 히터 외국인 선수거든요. 이 두 선수 간의 대결이 흥미로웠었는데 그러니까 득점 면에서 보면은 레오 선수가 양팀 통틀어서 17득점, 가장 많은 득점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공격 성공률이 46.7%밖에 되질 않았어요. 레오다운 모습을 못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득점 지원을 해주는 차지환 선수가 8득점, 그 다음 득점이 신호진 선수의 5득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공격 옵션에서 득점이 많이 나오질 않았고요. 한국전력이 하승우의 영입으로 세터의 덕을 톡톡히 봤다면 OK금융그룹은 이날 광명우, 황동일, 강정민 이 세 명의 세터가 모두 출전할 정도로 세터 부분에서 안정이 되질 않았고요. 경기 이후에 석진욱 감독도 세터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인터뷰 또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데 또 최천식 감독께서는 이 경기 참 흐뭇하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올 시즌 드래프트 1순위죠. 제자 신호진 선수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사실 제가 이날 경기장을 찾아간 것도 신호진 선수가 대학에서 보였던 모습과 프로에서 모습을 좀 현장에서 지켜보기 위해서 갔었는데 일단 1세트 중반에 교체에 들어갔을 때 대학 때는 굉장히 신호진 선수가 커 보였거든요. 근데 프로팀 선수들과 섞이다 보니까 굉장히 작아 보이더라고요. 거기다 또 세타와의 호흡이 아직까지는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본인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프로 무대에 적응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또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남자부, 여자부 주말 2경기를 모두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4분을 한자리에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4분과 함께 올 시즌 어떻게 흘러갈지 또 어떤 관전 포인트들이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SBS 스포츠 해설위원들이 뽑은 올 시즌 우승 후보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여자부입니다. 이정철, 장소연 해설위원께서 현대건설, GS칼텍스 뽑아주셨고요. 남자부에서는 이종경, 최천식 위원 모두 대한항공을 뽑아주셨습니다. 여자부 우승 후보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최강의 모습을 보여줬던 현대건설을 두 분 모두 뽑아주셨어요. 현대건설은 지난 시즌 여자부 최다 연승 15연승을 했거든요. 그 전력 그대로 누 수가 없고요. 또 외국인 선수 야스민 선수가 재계약을 하면서 외국인 선수의 그 부분에서 또 안정감을 가져가고 특히나 현대건설이 가장 좀 장점이 이 센터진에서 그대로 누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센터의 그 좋은 장점을 그대로 건재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정철 위원께서는 어떤 이유로 뽑아주셨을까요? 우선은 이제 주 득점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 야스민 선수가 비시즌 때 몸 관리를 잘한 듯해요. 몸을 가볍게 만들어서 본인이 움직임을 좀 경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한 것 같고요. 또 야스민 선수가 공격력을 발휘하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봉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이 포지션 조합이 현대건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야스민 선수가 몸 관리가 잘 돼서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올 시즌도 현대건설이 우승 후보로는 손색이 없을 듯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현대건설에 이어서 GS칼텍스도 시즌 출발이 참 좋습니다. 2년 만에 컵대회 우승도 차지했고요. 무엇보다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참 반가울 것 같습니다. 비시즌 기간 동안 이 젊은 선수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훈련 양도 많았고요. 자, 그런 것들이 그 실전에서 나와야 되는데 코보컵 때 그 실전에서 분명히 그들이 비시즌 때 했던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이 차성현 감독이 시즌에 들어와서 뭐 첫 경기에서도 지금 권민지 선수를 아웃사이드 히터로 기용도 하고 오세훈 선수도 기용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장기간 레이스의 장기간 레이스 그 시즌을 보낼 때 감독의 입장에서는 그 운신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GS칼텍스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정철 위원께서는 GS칼텍스 왜 뽑아주셨을까요? 지금 장소연 위원께서 컵대회 때 보여준 GS칼텍스의 그 젊은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데에는 감독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차상현 감독이 이제 여자팀의 종사를 꽤 오래 했어요. 코치부터 시작해서. 제가 볼 때는 감히 말하자면은 차상현 감독이 여자팀에 이제 지도에 내공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특히 이제 선수들 인터뷰를 보면은 우리 팀이 가장 훈련을 많이 한다. 그런 불평, 불만들을 하면서도 일단 훈련에 참여해서 감독의 뜻에 따라준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결과에 나타나주기 때문에 GS칼텍스의 어떤 그 집중력, 조직력은 뭐 정말 인정하고 싶어요. 네, 여자부는 이렇게 현대건설과 GS칼텍스가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 시즌도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남자부 우승 후보팀은 두 분 모두 단 한 팀을 뽑아주셨습니다. 바로 3년 연속 통합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그 주인공인데요. 미디어데이에서도 대한항공을 우승 후보팀으로 뽑은 감독이 무려 5명이나 될 정도로 굉장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는 팀이죠.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대한항공은 최근 6시즌 통합 챔피언전에 이제 진출을 했고 21시즌에서 통합 챔피언 우승을 했죠.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선수층이 두텁고 안정된 그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이 포지션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이 아웃사이드 히터, 서브 리시버와 공격을 잘하는 곽성석 또 정지석 선수가 확실한 자기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또 오른쪽에서는 역시 링컨과 임동혁 선수가 워낙 공격을 잘해주고 있죠. 또 공격수한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세터 한 선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미들브로커도 김규민 선수라든지 이번에 또 김민재 선수가 아주 잘해줬잖아요. 거기다 진지휘 선수 뭐 이런 전반적인 조재영 선수도 있고 팀이 안정돼 있고 무엇 하나 이 빈틈이 없는 그런 팀이 대한항공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팀하고 하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전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우승 후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천식 위원께서는 어떤 이유로 뽑아주셨을까요? 사실 뭐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한항공의 전력은 당연히 우승 후보였었고요. 두 번의 통합 우승을 차지했는데 우스갯소리로 한 선수, 곽승석, 김규민 이 세 명의 선수가 한 살이라도 적을 때 대한항공 우승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백업의 부재가 약점이었었는데 올 시즌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들블로커 김민재 선수가 컵 대회에서 5경기 13개의 블로킹 득점, 이번 개막전에도 출전을 하면서 10득점을 이뤘는데 그중 3득점이 블로킹 득점이었거든요. 미들블로커에서 김민재의 존재감이 두드러진 올 시즌이고요. 아웃사이드 히터 쪽에서도 곽승석 선수의 체력적인 부분이 약간 떨어질 때 정한영 선수라든가 이준 선수가 컵대회를 통해서 또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단연 독보적인 우승 후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대한항공의 기둥이죠. 참 든든한 세터들도 버티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죠. 유광우 세터라든가 한선수 세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체 불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인 세터가 한 팀에 2명이 있다는 것. 이건 큰 강점이 될 수가 있고 36경기 가운데 뭐 수치상으로 보면은 18경기씩만 치러줘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갖고 있는 대한항공 그러니까 우승 횟수를 보더라도 통합 우승 자체가 한 선수가 2회, 유광우 선수가 7회인데 이 두 번의 통합 우승은 두 선수의 기록이 겹칩니다.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보좌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한 선수와 유광우 세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약점이 없어 보이는 대한항공입니다. 그렇다면 대한항공을 잡을 수 있는 팀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뭐 다른 팀 이제 뭐 한 경기, 두 경기밖에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 두 경기를 보고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좀 그런 이런 감도 있습니다만 역시 선수층을 보고 얘기한다면 역시 현대가 대한항공에 걸맞는 그런 선수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역시 2016 시즌에서 현대가 우승했잖아요. 그때 당시 외국인 선수가 오레올 선수인데 오레올 선수가 이번 시즌 현대에 왔고 또 정광희 선수 또 허수봉 선수가 최근에 공격력이 굉장히 좋아졌죠. 이런 전반적으로 공격력이 안정이 돼 있고 또 미들블로커에서 최민호 선수라든지 박상하 선수가 있고 또 리베로 뭐 최고의 리베로 박경민 선수가 현대가 있잖아요. 그만큼 안정이 됐는데 문제는 현대가 세타가 조금 흔들린다는 것이잖아요. 세타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해준다면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는데 지금 이 김병환 선수가 부상으로 초반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는 이원정 선수가 주전으로서 세타를 해줘야 되는데 세타가 좀 안정이 된다면 충분히 우승 후보로도 뭐 손색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전력이 다크호스가 될 것이라고 꼽았는데요. OK금융그룹과에서 보여준 그 전력은 굉장히 지난 시즌과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정말 팀이 탄탄해졌고 하승우 세타가 가세를 하면서 그러니까 볼 배분이 변화무쌍해졌습니다. 특히 좋지 않은 리시브 상황에서 속공을 많이 썼고요. 그 결과로 타이슨 선수가 15득점, 서재덕이 13득점, 임성진 선수가 11득점을 했는데 특히 왼손잡이 서재 선수가 그동안 아웃사이드 히터로 출전을 하다가 이날은 아포지 스파이커로 출전을 했거든요. 정말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었다고 볼 정도로 정말 눈부신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시즌 한국전력도 다크호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자부에서도 리그를 더욱더 뜨겁게 만들어줄 팀이 생겼습니다. 김연경 선수 복귀로 인해서 흥국생명이 굉장한 다크호스이자 또 우승 후보로 떠올랐죠. 김연경 선수가 복귀한 흥국생명은 뭐 천군만 말을 얻은 듯합니다. 특히 이제 귀능 외적으로 전 보고 싶어요. 젊은 선수들이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김연경의 효과는 시너지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시즌에 리베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김연아 선수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16게임밖에 못 뛰었어요. 그런데 이제 김연경 선수가 합류하면서 그런 부분도 김혜란 선수가 체력 소비도 덜 하면서 본인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연경 선수의 복귀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소연 위원께서는 이 흥국생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국생명이 지난 시즌에 이 젊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면서 특히나 받는 것 쪽에서 굉장히 좀 불안함을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뭐 김연경 선수가 이제 복귀를 하고 또 김아란 선수도 몸이 완전히 좀 만들어진 상태에서 리그를 이제 치르게 되는데 위기 관리 능력이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리시브 쪽에서나 또 김나희 선수가 권순찬 감독이 부임하면서 지금 주전으로 뛰게 되는데 김나희 선수, 김연경 선수, 김혜란 선수 이 선수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연결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안정감을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김연경 선수와 또 권순찬 감독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컵 대회 때 김다은 선수가 참 대단한 존재감을 보여줬죠. 맞습니다. 김다은 선수도 비시즌 기간 동안 굉장히 성실하게 훈련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그 비시즌 때 준비했던 것이 컵 대회 때 고스란히 드러났고요. 특히나 이 김다은 선수가 그 공격을 할 때 볼의 위치를 보고 찾아 들어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고요. 또 김다은 선수가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들어갔을 때 리시브에서의 흔들림이 있으면 그 멘탈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흔들렸던 선수거든요. 하지만 이번 시즌에 들어갔을 때는 김다은 선수 오른쪽 왼쪽으로 다 김혜란 선수, 김연경 선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앞에 오는 그 리시브만 받는 거에 좀 집중하다 보면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여자부 사령탑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업은행 김호철 감독, 흥국생명 권순찬 감독에 이어서 고희진 감독이 인삼공사 사령탑 자리를 맡게 됐는데요. 이런 감독들의 변화가 좀 어떤 바람을 불고 올 수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남자팀 지도를 하다가 여자팀 지도를 하면은 조금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발생이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여자 선수들이 좀 남자 선수들에 비해서 섬세하고 또 쉽게 던진 얘기인데 상처도 또 쉽게 받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남자팀 감독했던 감독들이 여자팀에 와서 빨리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뭐 그러나 아마 많은 그 주변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남자팀 감독을 했던 그런 그 큰 배구도 여자팀에 또 접목을 하면서 또 디테일한 부분은 그대로 또 유지를 하는 그런 그 감독의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감독 교체 외에는 이 눈에 띄는 선수 이동이 없었던 여자부와 달리 남자부에서는 그야말로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대형 트레이드가 연달아 나왔어요. 네, 가장 먼저 지난 시즌이 끝나고 삼성화재와 우리카드 간의 3대5 트레이드가 있었죠. 삼성화재 황승빈, 이승원, 정성규 선수가 우리카드의 유니폼을 입었고요. 또 하현용, 유윤식, 이상욱, 이호건, 홍기선. 우리카드에서 삼성화재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뒤이어서 한국전력의 오재성, 김지한. 김지한 선수는 컵대회 라이징 스타죠. 우리카드로 유니폼을 바꿔 입었고요. 또 하승우, 장지원 선수가 한국전력으로 부강이 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국전력의 황동일 세타가 OK금융그룹의 유니폼을 입었고요. OK금융그룹의 미들블로커 정성환 선수가 한국전력으로 이적을 완료했습니다. 네, 저희가 세터를 이 코트 위의 사령관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세터가 팀을 옮기게 됐을 때 다른 포지션 선수들보다 팀의 전술이라든지 전략에서 좀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팀을 옮겼기 때문에 공격수와의 호흡을 빨리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앞서 이제 트레이드 3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3건에서 우리카드와 한국전력이 2번 트레이드를 했거든요. 그만큼 아킬레스건인 포지션을 보관했다고 말씀드렸을 거고 특히 세타에서 황승빈 세타와 한국전력 하승우 세타가 갖는 비중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카드와 한국전력의 올 시즌의 성적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트레이드를 통해서 특히나 황동일 선수는 7개 팀을 모두 거치게 됐습니다. 황동일 선수가 OK금융그룹의 유니폼을 처음으로 입게 되는 날 저희 주간배구가 이른 새벽부터 함께했는데요. 오직 주간배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영상 최초 공개합니다. 7개의 옷을 뭐 다 모았다. 막 이렇게 드래곤볼 뭐. 프로 스포츠 중에 거의 최초 아닌가요? 전구단을 도는 선수가 있을까요, 이게?
그래요? 아빠가 분명한 그런 거 알고 있죠? 와. 뭐랄까 이게 이제 마지막 고단을 가게 되니까 좀 더 기분이 좀 묘하고 책임감이 좀 더 갖고 들어가는 출근 길인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전달받으셨어요? 이제 프로필 촬영하는 날이었어요. 오전에 운동하고 오후에 이제 개인컷 찍고 있는 찰나에 감독님이 부르셔가지고 얼굴을 못 보시더라고요, 감독님께서. 왜냐면은 재성이랑 지한이도 먼저 갔잖아요. 그때도 감독님이 되게 많이 힘드셨거든요, 감독님도. 감독님께서 선수라고 이제 인사하라고 해서 딱 모였을 때 철호 형이랑 영석이가 옆에 있었는데 제 시야에 딱 그 들어온 순간 그때부터 막 그 묘한 감정이 다리가 막 훅 뚫리고 이게 현대에서 성민이 앞두고 오는 거라 또 여기서 이제 철호 형이랑 영석이랑 이제 또 나오고 이제 혼자 가는 입장이랑 좀 더 틀렸던 것 같아요. 석정희 감독님한테 감사드리죠. 이거 트레데스 감독님도 조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 나이도 많고 워낙 전이맨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어있는 저기 때문에 이 책임감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저 버스 타야 줄 몰랐는데 근데 저 버스 타게 된다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지지고 볶고 해야죠. 진짜 뭔가 좀 기분이 묘하네요. 이게 마지막 팀이 와서. 우리 또 같은 팀에서 옛날 만나게 LRG에서 같이 또 있었고. 거의 진짜 10년 만에 10년 만에 나. 기억은 안 되는데. 다 안 나네요, 우리 진짜. 돌고 돌아가네요. 존경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영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마스크 쓰고 있네. 좋냐 마스크? 좋습니다. 잘해보자. 네. 운동 준비. 알겠습니다. 빨리 임마. 네. 어떠세요, 방금 보니까?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좋네요, 좋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잘 어울리시는 건가요? 그러면 말 도와줘라. 같이 사는 몸은 어때? 좋지. 좋은데? 왜 또? 레이트야. 괜찮아요? 소원 빌면 되는 거야. 이거. 드래곤볼 모았잖아. 그래. 소원 빌면 되지 이제. 손 하나 드시죠, 김에. 와. 조촐하게 우리 봄 빼고부터 시작합시다. 봄 빼고. 봄 빼고입니다. 올해 봄 빼고 시작. 네. 감사드립니다. 황동일 선수가 왔으니까 더 열정적인 팀이 될 거라고 기대해.
팀 분위기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좀 활력이 넘치는 팀으로 되고 열정이 있는 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뭔가 좀 기분이 묘하네요. 이게 마지막 팀 와서 우승을 해야죠. 우리 감독님하고 지금 있는 기존 선수들하고 같이 하면 더 할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진짜. 또다시 새로운 팀에서 뛰게 된 황동일 선수, 올 시즌도 건강하고 멋진 모습 보여주길 응원하겠습니다. V리그 코트 안과 코트 밖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저희 주간 배구가 입수한 특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팬분들이 제보해주신 안 고독한 주간 배구방 이 특별 영상 만나보고 왔는데요. 최천식 위원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안 고독한 주간 배구방이요? 네. 처음 보는 코너인데 재밌을 것 같고요. 그 한 선수 세타가 이제 팬들을 위해서 커피 2,000잔을 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올 시즌 통합 우승을 하면 이제 3번째인데 내년 시즌에 그럼 3,000잔 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염혜선 선수하고 염어르홍 선수, 이 염어르홍 선수를 염혜선 선수의 부모님이 입양을 하면서 이제 한국인이 됐잖아요. 염어르홍 선수가 올 시즌 여자부에서 또 돌풍을 일으켜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최천식 위원께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마지막에 염혜선 선수와 어르홍 선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염자매들이 깜짝 등장을 했는데 장소연 위원께서 두 선수를 만나보고 오셨다고요? 네, 지금 주간 배구의 새로운 코너인데 밥 잘 사주는 키 큰 언니의 코너를 맡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첫 번째 게스트로 염자매를 만나고 왔는데 뭐 지금 이 코너에서 선수들의 뭐 코트 안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외에 또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코너거든요. 많이 시청해주고 기대해 주세요.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안 고독한 주간 배구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진과 영상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모든 팀들이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경기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V리그 일정 살펴보고 오시죠. 남자부 경기부터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배구에서 주목할 팀으로 선정한 현대캐피탈과 우승 후보 대한항공이 28일 금요일 첫 만남을 갖습니다. 여자부 경기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흥국생명의 첫 경기,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두 번의 경기를 모두 SBS 스포츠 현장 중계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주간 배구를 마무리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주간 배구에서 이렇게 이야기까지 나누고 나니까 이제 정말 시즌이 시작이 됐구나 이런 실감이 나는데요. 네 분 오늘 어떠셨나요?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릴게요. 주간 배구를 이제 시작하면은 또 시즌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매 시즌 이 주간 배구는 이 카메라 앞에 서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긴장이 되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동안에 이제 그 남자 아나운서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약간 좀 분위기가 칙칙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화사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 주간 배구 안에 또 새로운 코너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더 알차고 재미있고요. 또 기대도 되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내일 또 현장 중계를 첫 시즌 현장 중계를 나가기 때문에 많이 설렙니다. 네. 장소연 위원 그 코너를 응원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긴장을 안 하고 살다가 오늘 처음 긴장을 하니까
가슴이 콩캉콩캉 뛰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오늘 사실 첫 녹화였던 만큼 너무너무 떨렸지만 또 한편으론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네 분 주간 배구에서 한 자리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간 배구는 다음 주부터 월요일 7시에 찾아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배구를 더 재밌게 보는 방법, 주간 배구. 스마트싱스 일산 도감. 김혜한 아파트.